안녕하세요. 농업을 사랑하는 아나운서 농정매거진 정유현입니다. 농부님들 2023년 농사 어떻게 좋은 결실 맺으셨나요? 수확 후 뿌듯하기도 하지만 고되고 힘들어서 이젠 경작을 좀 줄이거나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마음이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한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 10명 중에 7명은 농업 농촌의 공익적인 기능에 공감하며 1등으로는 식량 안보에 5점 만점에 4.43점, 그 다음 환경 생태계 보전에 4.38점을 줬다고 합니다. 농부님들의 땀으로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와 환경이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서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농정매거진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농정매거진 첫 번째, 축산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해 동유럽과 러시아를 거쳐 2019년부터는 아시아 국가로 퍼진 소 럼피스킨병이 2023년 10월 국내에서도 처음 발병됐습니다. 소 럼피스킨병은 모기, 침파리 등 흡혈곤충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된 소는 고열 증상과 피부에 지름 2에서 5cm 크기의 혹이 나타납니다. 럼피스킨병에 감염되면 젖소의 경우 우유 생산량이 줄고 소의 유산, 불임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 단계를 심각으로 높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소 럼피스킨병, 공기를 통해서도 전파되나요? 아니요. 럼피스킨병은 공기를 통해서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염된 소의 분비물이나 주사기를 재사용하면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양이나 염소 등은 감염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럼피스킨병은 젖소, 물소와 같이 같은 속과인 동물에게만 감염이 되고 양이나 염소 등은 감염되지 않습니다. 혹시 사람에게도 감염되나요? 아니요. 가축 질병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시판되는 소고기와 우유는 먹어도 될까요? 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럼피스킨병에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중에 파는 소고기와 우유는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소의 고기와 우유는 먹어도 안전한가요? 그렇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소의 고기와 우유 등도 임상시험을 거쳐 이미 유럽연합에서 사용해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됐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겨울철 설새들의 이동이 많아지면서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 다가오는 2월까지 매주 수요일을 전국 일제 집중 소독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집중 소독의 날에는 가금농장, 축산 관련 시설, 축산시설 출입 차량, 거점 소독시설 등에 근무하는 축산 종사자가 철저하게 시설과 차량을 소독하고 출입 기록, 소독 실시 여부, 소독 필증, 폐사율 등을 빠짐없이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 전염병은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이 중요한 만큼 가금 농장에서는 폐사율이 늘고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의 의심 증상이 관찰되면 곧바로 가축 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이 대통령 특사로 아프리카 2개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정황근 장관은 먼저 시에라리온 줄리우스 대통령을 만나 K-라이스벨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1962년부터 우리와 수교해온 시에라리온은 이번 정 장관의 방문으로 K-라이스벨트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정 장관은 코트디부아르도 방문해 코트디부아르가 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이 된 것을 환영하며 역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정 장관은 두 국가에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부산의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지지도 요청했습니다. 지난 8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반려동물 사업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문의 또한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농장 매거진이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반려동물 연관산업이란 무엇일까요?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펫푸드, 진료, 미용, 장묘, 용품, 보험 등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된 산업 전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물을 사람처럼 여기는 펫휴머니제이션과 반려동물 양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전용 제품과 서비스가 점점 다양해지고 고급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세계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2022년에서 2032년까지 연평균 7.6%라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펫푸드 등 연관산업 발전에 필요한 제도, R&D, 제조, 유통,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 대비 1.6% 수준이며 국내 시장 중심으로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 이에 농식품부는 제도를 마련하고 규제 개선, R&D, 수출을 활성화하여 글로벌해지는 반려동물 연관 산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4대 주력 산업으로 선정해 육성할 것입니다. 4대 주력 산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축용 사료와 구분하는 특화제도와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펫푸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진료의 투명성과 펫보험을 활성화하는 펫헬스케어, 인력 확충과 서비스 확산을 조성하기 위한 펫서비스, 스타트업 육성과 데이터 생태계로 펫테크 분야를 육성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의 기호가 반영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실증 인프라 원 웰페어밸리를 조성하고 벤처 투자와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R&D로 연관 산업을 확대합니다. 시장 조사부터 현지화까지 수출 지원 체계를 마련해 2032년까지 $1,000만 이상의 수출 기업 20개를 육성하겠습니다. K-팝, K-푸드처럼 K-펫케어 산업이 글로벌 넘버원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의 발표에 따르면 경기 지역의 도시농업 인구가 날로 증가해 2021년 51만 8,457명에서 2022년 54만 9,735명으로 약 6%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도시농업 면적은 2021년 261만 8천 제곱미터에서 2022년 235만 제곱미터로 약 11%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요. 도시농업에 참여해보고 싶은데 땅이 없다면 초미니 농업에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미니 포레스터의 텃밭 농사와 요리 보시면서 잠시 힐링의 시간 가져보시죠.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 공익직불제를 아시는지요? 2024년에는 총 3조 1천억 원의 예산으로 농가 지원이 확대된다고 하네요. 화학 비료가 아닌 유기질 비료로 농사를 짓는 숲속 농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텃밭, 미니 포레스트 텃밭입니다. 새소리 가득한 푸른 5월이면 들깨씨를 뿌릴 때입니다. 물을 주고 며칠이 지나면 금세 싹이 올라오죠. 공익직불제도 중에는 유기농, 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 농업인을 지원하는 친환경 농업직불제도 있습니다. 여름 시원한 소나기가 왔다 가면 들깨는 쑥 자라 있습니다. 연한 들깻잎을 따서 맛있는 점심 한 끼를 만들어 볼까요? 미니 포레스트의 텃밭에서 수확한 꽈리고추, 호박과 오이, 감자, 그리고 당근까지 모두 유기농으로 키워낸 건강한 것들입니다. 못생기고 벌레를 먹어 구멍이 났어도 단단해서 더 맛 좋은 유기농 산물들.
가족 건강과 환경을 위해 친환경 농업 유기농 인증 마크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미니 포레스트의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들로 건강한 점심 한 끼를 차려볼까요? 한식에서 빠질 수 없는 양념. 마늘부터 손질해 다져둡니다. 당근은 껍질을 살살 벗긴 후 가늘게 채 썰어줍니다. 채 썬 당근에 양파, 마늘, 청양고추, 파를 넣고 간장, 액젓, 물, 매실액, 고춧가루, 통깨를 넣고 자작하게 버무립니다. 손질한 깻잎에 이 양념을 바르면 바로 먹어도 좋고 익혀 먹어도 좋은 맛있는 깻잎김치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엔 여름에 가장 맛있는 꽈리고추 반찬도 만들어 볼까요? 꽈리고추를 볶을 땐 팬을 먼저 달궈줘야 고추색 그대로 곱게 볶을 수 있습니다. 고추와 함께 마른 멸치를 볶으려면 맛술을 조금 둘러주세요. 그래야 멸치가 촉촉해집니다. 양념을 넣고 센 불에 졸이다 마지막으로 참깨를 뿌리고 물엿을 둘러주면 완성! 이젠 밥만 하면 되겠네요.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잘 길들여진 가마솥을 고집하는 건 찰지고 구수한 밥맛 때문이겠죠. 자, 이제 미니 포레스트의 텃밭 한 상 차려볼까요? 애호박 볶음에 꽈리고추 멸치조림, 깻잎김치, 햇감자 가마솥밥. 국물은 시원한 오이냉국이네요. 숲속 평상에서 즐기는 미니 포레스트의 텃밭 한 상.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이게 바로 보약이죠. 고단한 하루 일을 끝내면 작은 숲속 농부는 책상에 앉습니다. 영농일지를 쓰려는 것이죠. 영농일지에 친환경 농자재 구입 내역과 사용량도 기록해두는 건 친환경 농산물 인증 기준에 따라 건강하게 재배했다는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농업 생태계와 토양을 보존하고 생물 다양성을 키우는 친환경 농업. 여러분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요즘 감기에 독감까지 걸린 분들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기 예방에 최고인 아삭아삭 맛있는 제철 농산물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농촌진흥청 배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경호 연구사라고 합니다. 국내산 배와 외국산 배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배의 대부분은 이제 동양배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고요. 이제 외국산 배는 서양배로 알려져 있는데 주로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제 배는 기원전부터 재배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산지는 중앙아시아로 여기서 세계로 퍼져나가서 동양배와 서양배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동양배는 주로 외형이 동그란 데에 비해서 서양배는 표주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성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은 동양배는 수확을 한 후에 바로 먹을 수가 있고 이제 달콤하면서 아삭한 식감이 특성인데, 이에 비해서 이제 서양배는 수확을 한 후에 냉장고에 보관을 해서 후숙을 해서 드시는 방법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과실이 후숙이 되면은 동양배와 좀 다르게 되게 부드러워지면서 향기가 그리고 풍미가 진해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배의 이제 대부분은 일본산 품종의 신고를 재배하고 있는데, 우리 청에서 개발한 품종들은 이러한 신고에 비해서 당도와 감칠맛이 좀 뛰어나고 소비자들의 기호를 다양하게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 품종으로는 이제 원항, 그리고 신화, 이제 황금배 같은 것이 있으면서, 최근에는 이제 갈색배뿐만이 아니라 녹색 형태의 그린시스, 슈퍼골드, 설원 같은 이런 신품종들이 품질을 인정받고 있어서 이제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과 함께 재배 면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달고 맛있는 배를 고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배를 고를 때는 형태가 둥글둥글하고 바른 요란 형태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고요. 과실을 보시면은 과실의 밑부분하고 윗부분, 꼭지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밑부분을 꽃받침이라고 합니다. 이제 꽃받침이 깊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형태의 과실, 그리고 꼭지 부분은 좀 신선한 활력이 높은 이러한 과실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품종명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소형차를 투닝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형차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배 같은 경우도 특정 품종이 전혀 새로운 맛을 가질 수는 없어요. 품종에 대해서 이게 고유한 특성과 맛, 정해진 당도, 이러한 한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신고보다 최근에 이제 육성된 품종들, 신화라든지 황금배, 원항 같은 것들은 좀 더 당도가 높고 식미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고르신다면 좀 더 맛있는 배를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배에는 어떤 성분과 효능이 있는지 궁금해요. 배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수분 함량이 85% 내지 88%, 당분은 8에서 한 14% 정도 내외를 차지하고 있고, 미량의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식이섬유, 무기질이 이러한 풍부한 과실입니다. 열량은 100g당 51kcal를 가지고 있는 매우 열량이 낮은 다이어트 식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는 예로부터 이제 갈증을 해소하고 기관지에 좋은 과실로 알려져 있는데요. 열을 내리고 가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삭히고 우리 폐를 보호하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 논문에 따르면은 배에 가지고 있는 항산화 기능 같은 것들이 이제 염증을 감소시킨다는 이런 효과가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제 배의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우리 장내에 머무르는 기간이 비교적 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숙변이라든지 이러한 변의 배출, 독소 물질, 발암 물질의 배출 같은 것에 특별하게 탁월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이거는 저만의 노하우긴 합니다만 숙취 해소에도 아주 효과가 좋은 이런 과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껍질을 깎아서 먹는데 껍질째 먹어도 되나요? 배의 껍질의 주요 성분은 셀룰로스라든지 펙틴 같은 이런 성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소화가 이렇게 썩 잘 되는 성분들은 아닌데, 엄청난 양을 드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드셔도 소화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배는 이제 다양한 건강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이어트, 독소 배출, 항산화 효과들이 이러한 대표적인 기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유용한 기능들이 과육보다는 껍질에 더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껍질에는 이러한 다양한 기능성 성분이 과육보다 많게는 4배 정도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신다면은 껍질째 같이 먹기를 권해드리고요. 사과 같은 경우에는 껍질째 먹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 문화로 정착이 되는데, 이러한 것이 배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안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배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많은 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육 효과가 매우 강한 편인데요. 고기를 드실 때 같이 드시면은 이 고기를 좀 연하게 하고 이 단백질들이 흡수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이제 배는 소고기랑 찰떡궁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육회를 드시다 보면은
배가 빠지지 않고 육회랑 같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게 저희 선조들께서 알고 계셨던 지혜라고도 볼 수 있는데 두 음식이 궁합이 매우 잘 맞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배를 활용한 음식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것들은 배 도라지 주스입니다. 배랑 도라지 둘 다 기관지에 매우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뭐 학술적으로 서로의 상승 효과를 가지고 난다는 것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고요. 배 같은 경우는 강렬한 맛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어디에나 좀 잘 어울리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음식과 나쁘다는 이런 것은 없는 편입니다. 그러나 좀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배 사과와 같은 과일 주스에는 비타민 C가 좀 많습니다. 비타민 C 같은 이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에너지 드링크 이런 것들과 같이 드시게 되면은 이 에너지 드링크에 있는 이제 방부제, 이제 안식향성 나트륨 같은 것과 이 항산화 물질이 서로 반응을 해서 벤젠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 벤젠은 1급 발암 물질로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인데 이런 것들을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는 그 전통 과실로서 우리 식탁을 오랫동안 지켜온 과실입니다. 근데 최근 배 소비량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국내에서 재배 면적도 감소하고 있고 산업이 많이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가 좀 더 많이 퍼지고 소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육성 식품종 원앙, 신화, 황금배들 많이 애용해주세요. 배는 사랑입니다. 일이 적은 농한기와 연말 연시가 되면 농부님들 술 드실 일 많으시죠? 그런데 소주나 막걸리에 김치만 고집하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 와인과 치즈를 함께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특히 치즈는 나이가 들수록 신경 써야 할 뼈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인데요.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맛있는 치즈, 재미농업에서 소개해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거야. 우유를 오래 두면 치즈가 될까? 우유가 상하면 미지의 덩어리가 생기는 모습 본 적 있지? 이게 치즈인지 요거트인지 과연 오래된 우유는 저절로 치즈가 되는 걸까? 먼저 치즈의 정의에 대해 알려줄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치즈는 원유 또는 유가공품의 유산균, 응유효소, 유기산 등을 가하여 응고시킨 후 유청을 제거하여 제조한 것이라고 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즉, 액상인 우유를 응고시킨 고형물이 바로 치즈라고 할 수 있지. 대부분의 치즈는 유산균에 의한 발효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데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의 특성과 제조 방법에 따라 치즈의 종류와 맛이 달라져 그 종류가 무려 1000가지가 넘는다고. 일반적으로 우유 10kg를 사용하면 약 1kg의 치즈를 만들 수 있어. 치즈는 우유의 농축 버전! 이렇게 치즈를 만들기까지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양 가치가 높고 귀중한 식품이라고. 그럼 치즈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볼까? 정말 우유를 그냥 놔두면 치즈가 되는 건지. 우유를 살균하고 냉각해. 스타터 유산균 접종해. 렌넷을 첨가해. 커드를 절단해. 저어주고 가열해. 유청을 배출해. 모양을 성형해. 염지해. 숙성해. 이것이 바로 치즈의 제작 과정. 생각보다 과정이 많지? 우유를 오래 놔두면 치즈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치즈 마니아들을 위한 이색 치즈를 소개해줄게. 농촌진흥청은 국내산 치즈의 품질 차별화를 위해 홍삼 스트링 치즈와 간장 고다 치즈를 개발했어. 스트링 치즈에 홍삼을 첨가해 고소하고 짭조름한 치즈 맛에 홍삼 특유의 향이 은은하게 배어있는 게 특징인 홍삼 스트링 치즈. 소금물에 담가 염지하는 일반 고다치즈와 달리 조선 간장으로 염지해 보통 고다치즈보다 풍미는 유지하면서도 염도가 24% 낮아 짠맛이 덜하고 건강한 간장 고다치즈까지. 영양도 좋고 맛도 좋은 치즈.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다들 알았지? 오늘의 재미농업은 여기까지. 대한민국의 농업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버려지는 물건에 가치를 더해 새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최근 농업계에서도 부산물을 활용한 농산물 업사이클링 산업화 연구가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참깨, 들깨, 땅콩에 기름을 짜고 남은 부산물로는 영양 성분이 풍부한 에너지바, 그래놀라, 식물성 우유가 재탄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버섯 수확 후에 남는 부산물인 배지로는 100% 생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를 만드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건 스티로폼을 대체할 수 있고 단열재, 건축 자재, 실내 장식 제품의 소재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땅콩 겉껍질에 저온 플라즈마를 처리해 미백 기능, 주름 억제 효과가 있는 업사이클링 화장품도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농촌진흥청은 2020년 발효 비료 업사이클링으로 수입 유박 약 17만 톤, 요소 4,916톤을 대체했는데요. 생산성이 93%에서 126%까지 나왔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농업 부산물로 미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산물 업사이클링 연구에 시청자 여러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림청 소식입니다. 숲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림청이 2023년 국토녹화 50년을 맞아 산림복지 서비스 1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산림복지 서비스란 엄마 뱃속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산림을 기반으로 한 휴양과 문화, 교육, 치유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 도시숲과 정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국민들의 산림 접근을 쉽게 하고 기후 대응을 위한 도시숲과 숲속 야영장 등도 대폭 늘릴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또 취약계층을 위한 산림복지 인프라도 확충하고 유아 청소년이 숲에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생활권 중심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해 가겠다며 산림복지 분야의 산업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동물이 아닌 반려식물 키우시는 분들 많은데요. 산림청은 반려식물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정원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을 추진합니다.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은 정원 전문가가 특수 차량을 이용해 아파트 단지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반려식물에 대한 상담, 그리고 분갈이, 병해충 관리 등의 클리닉을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마을 공동체나 아파트 단지, 행복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데요.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 자세한 사항은 국립세종수목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이 2023년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해 걷기 좋은 명품 숲길 50선을 선정하고 국민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부터 제주까지 전국에서 선정된 50개의 명품 숲길은 하루 정도의 산행이 가능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사계절 남녀노소 누구나 걷기 좋은 길로만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산림 생태적, 역사 문화적인 가치가 높고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잘 조성된 숲길이라고 하니 특히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은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품 숲길 50선에 대한 정보, 숲 나들이 및 산림청 누리집에 공개되어 있다고 하니 필요한 분은 한번 다운받아 보세요. 아름다운 명품 숲길을 걸으면서 자신의 인생길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도 한번 그려보시고요. 농정매거진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